자, 지금 교수님께서 거듭해서 지목을 해주신 게 환율 문제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네. 여전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이 내려서긴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엔화가 약간의 강세를 보였던 거, 여기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아시아권 네. 이제 엔화와 원화가 좀 더 과도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이제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 걸 지적을 한 것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화하고 원화가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엔화도 약세고 원화도 지금 약세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왜 같이 움직이냐면 동조되는 상황은 우리가 경쟁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들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같이 경쟁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의 약세는 결국 가격 경쟁력이랑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미국이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원화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다시 위안화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얘도 똑같은 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엔화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폐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안정화시키면은 원화와 위안화도 같이 이제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엔화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맞습니다. 거, 이거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그 엔화가 이제 지나치게 약세가 되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그 산업 구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강세를 좀 지금 현재는 달러가 굉장히 강세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엔화를 좀 강세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일본은 사실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달러 국채를 팔고 그 달러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금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일본이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금리를 네네. 계속 올려야지만 엔화가 강세가 되는데 금리를 1%대에 지금 동결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 국제 시장과 글로벌 금융 시장에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팔지 말고 미국 국채를 팔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미국의 모기지 금리부터 시작해서 대출 금리에 전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달러를 대출을 받아갖고 가라라고 하는 결정까지 내린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네. 이례적인 상황에도 이유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